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담이에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아이패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글씨체 교정본이랑 그리고 좀 평소에 질문 많이 주셨던 거랑 필기할 때 팁 이런 것들을 좀 한데 모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 글씨체 좋아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 이렇게 글씨를 좀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좀 수작업으로 제가 직접 쓴 거라서 막 엄청 정교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약간 가이드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가나다라 순으로 한 240자 정도 일단 적어놨고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는 글자나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들 위주로 담아봤어요. 이걸 사용하시는 방법은 볼펜으로 0.3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적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루 하고 마실 거죠, 솔직히. 이거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언제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쓰고 있어, 그죠? 네. 그래도 정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연습하고 가세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제가 평소에 글씨를 어떻게 쓰는지 좀 특징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약간 미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씨를 살짝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쓰는 편이에요.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정갈하게 적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쓴다는 거죠. 차이가 지금 보니까 별로 안 느껴지는데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펜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쓴다는 말이 아니라 펜은 좀 세워서 쓰려고 하는데 이제 글자의 방향이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씩 각도가 기울어져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직각으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쓰는 편이에요. 이게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빨리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받침은 주로 이렇게 획을 3번 그어서 이런 식으로 쓰고 받침이 아닐 때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이런 식으로 네, 좀 더 부드럽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읕의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받침도 받침 아닐 때도 다 이런 식으로 띄어서 씁니다. 하지만 어쩔 땐 또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붙여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미음을 쓰는 게 조금 특이하다라는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특이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듯이. 좀 더 정교하게 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3번 획을 그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읓이나 히읗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래야지? 이 모자가 이렇게 위를 향하게끔 쓰고요. 받침은 이렇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제 글씨는 자음이 막 엄청 크지도 작지도 않고 조금 비슷한 크기를 맞추려고 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글씨체 연습을 하겠답시고 좀 어디서 또 본 게 있어서 이렇게 막 엄청 또박또박 쓰면서 이렇게 받침은 다 밑으로 빼고 뭐 이렇게 되게 맞추려고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본인의 가장 편한 자세와 기울기를 찾아서 이렇게 한 줄에 맞춰주시는 게 저는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년필로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저는 볼펜보다는 만년필을 이렇게 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걸로 연습해 주셔도 돼요.
만년필로 뭐 0.3이나 0.35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시고 똑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도 보면은 이게 굿노트 볼펜으로 여기다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뻗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뻗치는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기보다 내가 좀 예쁘게 느끼는 그런 기울기나 뭐 받침의 크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습해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제가 너무 가나다라만 적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노래 가사 같은 거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거는 또 만년필 버전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로 0.3이나 0.35 정도로 여기다가 똑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를 쓰는 걸 사실 저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검은 속지에 흰색 글씨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교정본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뭔가 따라 쓰게끔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워놨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서 연습하신 것들을 흰색 글씨로 한번 연습해 보거나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알파벳 쓰기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죠. 그죠? 그냥 왜 우리 문제집 보면은 맨 뒤에 약간 메모할 수 있는 노트 극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글씨체 교정본 소개를 좀 드려봤는데요.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갑자기 뭔가 글씨 연습을 하고 싶다, 글씨 연습이 좀 땡긴다 하실 때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글씨체 교정본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필기를 하고 싶다 할 때 어떤 팁들이 좀 있을지 여러분들 질문해 주신 거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속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 속지를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속지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 굿노트에 있는 속지입니다. 템플릿에 가보시면은 이 종이 세로 버전에 여기 필기용 종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 칼럼이라는 속지가 있어요. 이중 칼럼 왼쪽은 왼쪽에 좀 이렇게 메모 적을 수 있는 칸이 나눠져 있는 거고 오른쪽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좀 추가로 적고 싶은 거 이런 메모들을 하기 위해서 이 속지가 좋아가지고 그때 기말 시험 때 이 속지를 가지고 필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럼 이렇게 속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필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나는 프린트를 해서 보고 싶은데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가 까만 배경이라서 프린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상태로 검은 바탕의 속지로 프린트를 하면 당연히 까맣게 나올 수밖에 없고 흰색 속지를 써주시되 아이패드에서 설정을 바꾸실 수는 있어요. 자, 여기 설정에 오셔서 반전 이렇게 치면 이 스마트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이 화면의 색상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 반전을 하고 여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완전 검은색이 되었죠. 이게 원래는 흰색인데 검은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상도 보시면 다 반전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분홍색은 분홍색이 아니고 초록색이에요. 여기 이 하얀색도 하얀색이 아니라 원래는 검은색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으면 사실 이거는 스마트 반전을 껐을 때 검은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필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반전의 단점은 이렇게 어디 PPT나 발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따왔을 때 그것도 다 반전이 돼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검은색 속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흰색으로 뜨는 거죠.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반전시켜서, 화면 색상을 반전시켜서 작업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필기를 해본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드린 팁이 있죠. 볼펜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뻗치는 게 싫으시다 하시면 만년필을 펜끝 선명도를 가장 낮게, 압력 민감도도 가장 최소로 해서 쓰시면 뻗침을 최소화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쓸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필기를 할 때 저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필기를 좀 하냐면, 제가 이거 스페인어 공부했을 때 썼던 필기인데 제목 같은 거는 눈에 잘 띄게 만들어줘요. 여기도 제목, 확실히 제목이구나 눈에 띄죠. 여기 같은 경우도 제목은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끔 써주는 편인데, 이때 한 가지 정말 별거 없지만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좀 이렇게 도형을 만든 다음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약간 연한 박스가 생기거든요. 저는 하이라이트를 쓰는 것도 물론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제목을 확실하게 써주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박스를 만들어서 제목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필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도형을 좀 많이 이용을 해요. 뭐 중요한 거를 칠 때도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쳐도 되지만 그냥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중요한 걸 표시를 해준다든지, 뭐 이거는 다이어리 꾸밀 때도 좀 괜찮은 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은색 속지에 필기를 하다 보면 사진을 가지고 올 때 좀 이렇게 테두리가 남다 보니까 좀 깔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뇌 사진을 여기로 불러오고 싶은데 이렇게 그대로 불러오면은 이 테두리가 흰색이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죠. 저는 이 정도도 괜찮지만 이걸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예쁘게 자른다고 해도 테두리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사이트에서 이렇게 눕기 따는 거 있잖아요. 배경을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시면 돼요. 사진을 올려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만 싹 제거가 됩니다. 다이어리 꾸밀 때도 되게 좋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저장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테두리가 없이 필기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글씨체 교정본 소개부터 제가 평소에 어떤 속지를 사용해서 필기를 하는지, 그리고 필기할 때 배경 제거라거나 검은 바탕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프린트를 하는지, 이런 좀 짜잘짜잘한 팁들을 그냥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냥 막 알려드렸는데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